안녕하세요. 삶의 지혜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깊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고 무시했던 것들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었다는 깨달은 말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한 교수가 75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도 더 선별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 철학자들의 지혜, 그리고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정으로 현명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더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은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삶의 지혜. 먼저 예민한 성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20%가 다른 사람들보다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깊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고민감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은 소리에도 쉽게 놀라거나 다른 사람의 기분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거나 영화나 책을 보고 쉽게 감동받는다면 아마도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바람과 같아서 잡으려 하면 더 요동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현대 신경과학과도 일치하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집착할수록 뇌가 더욱 활발하게 반응하여 반복적인 사고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자극을 다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필터 없는 정수기처럼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 쉽게 지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특성을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오히려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민한 마음을 다스리는 10가지 방법. 첫째, 모든 것을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5%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거나 별 의미가 없는 일들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며 나머지 15% 중에서도 79%는 예상보다 훨씬 잘 해결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거나 생각보다 쉽게 해결됩니다. 내가 저 말을 괜히 했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하는 생각들은 대부분 시간 낭비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일인가요? 일주일 후에도 기억날 만한 일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둘째,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연구자 브레네 브라운은 완벽주의는 창의성과 혁신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완벽주의는 실제로는 두려움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완벽을 좇는 자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에는 와비사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철학이죠.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킨측이라는 예술도 있습니다. 상처나 결함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다운 삶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셋째, 나와 관계없는 일에 너무 감정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감정 지능에 대해 연구하면서 타인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구분하는 능력이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고 남의 문제에도 깊이 개입하려 합니다. 친구가 우울해하면 나도 우울해지고 가족이 화내면 나도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내 감정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좌우당하게 됩니다. 물론 공감 능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감과 감정 동조는 다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내 감정은 내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감정 동조는 상대방의 감정에 내가 완전히 휘둘리는 것이죠.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에 감정을 쏟아붓는 것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걱정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합니다. UCLA의 연구에 따르면 걱정이나 불안을 글로 써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관리하는 뇌 부분이 활성화되어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마크 트웨인은 나는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중 일부는 실제로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생각이 많으면 걱정이 쌓이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실행하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걱정된다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세요. 인간관계가 걱정된다면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경제적 상황이 걱정된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당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주목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남들은 내 행동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결국 나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너의 길을 잃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내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섯째, 생각을 줄이고 몸을 움직입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돌고 있다면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단순한 집안일을 하면 생각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이 움직일 때 마음도 정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합니다. 특히 걷기는 최고의 명상입니다. 걸으면서 발걸음에 집중하고 호흡에 집중하고 주변 풍경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복잡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곱째,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모두와 잘 지내려 하면 오히려 나를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나에게 편안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을 만족시키려 하면 너만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도 선택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편안함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떤 사람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면 정작 자신은 지쳐버립니다. 여덟째,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명상이나 음악을 들으며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 상태는 어떤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따를 때 평온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날씨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이런 변화에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날씨는 내가 바꿀 수 없지만 우산을 챙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바꿀 수 없지만 내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열째, 모든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공감하고 모든 감정을 내 것으로 가져오면 쉽게 지치게 됩니다. 때로는 거리두기를 하며 나의 감정과 남의 감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감정과 남의 감정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가 슬퍼한다고 해서 내가 꼭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감정까지 내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내 감정은 내가 관리하고 상대방의 감정은 상대방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호흡법의 과학적 효과.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깊고 천천히 하는 복식 호흡은 우리 몸의 안정을 담당하는 부교 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간단한 호흡법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7-8 호흡법입니다.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8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몇 번 반복하면 마음이 놀랍도록 평온해집니다. 명상의 뇌과학적 근거.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은 8주간의 명상 수련이 실제로 뇌의 구조를 바꾼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하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편도체의 크기는 감소했습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라고 하셨는데, 이는 현대 심리학의 마음 챙김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향은 단점이 아니라 섬세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섬세함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면 이제는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가볍게 하면 삶도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고 스스로를 지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을 줄이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